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진짜 무조건 높은 확률로 반응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구간들이 겹치는 구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더블럭도 있고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고 피보나치 스탑펀딩 레벨도 있고 피보나치 추세 기반 확장도 배웠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들을 잘 활용해서 짜고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가시면은 사실 진짜 웬만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매매를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강의 다 듣고 나서 제 전략을 보시면은 아, 저렇게 전략을 짰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겠구나를 아시기 때문에 진짜 무조건 나지 않을까요? 수익이? 그래서 저는 꼭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매매를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여기에 공부 자료방이 있어요.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에 이제 드렸던 기초 전자책이 있습니다. 이거 1권, 2권, 3권 중에 이 1권 기초 전자책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눌러서 보시면은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청산맵, 그리고 추세선, 이렇게 세 개를 교육을 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개를 교육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1번을 교육을 하고 3번, 5번을 따로 교육을 할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1번을 먼저 교육을 해보고 인원들이 다 이해를 좀 잘한다 하면은 뒤에 내용들을 좀 더 공유를 해볼 거고, 1번을 했는데 다들 너무 어려워하신다 하면은 3번이랑 5번은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복습 한 번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요 특징들도 있고 블록체인의 기술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특히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잘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거와 반대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알트코인을 보더라도 대부분 잘 오르기보다는 뭐 하락하는 움직임이 좀 더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모습보다는 횡보를 하거나 계속 우하향 횡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알트코인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좀 잘 알아야 되고 주요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 이야기를 또 했는데, 제가 최근에 공유드렸던 알트코인이 이 알트코인이었죠.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도 제가 밈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인도 오를 것 같다 공유를 드렸었는데 잘 올라줬네요. 이런 알트코인들을 찾는 방법이, 제가 이 섹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인게코라는 사이트를 좀 추천드렸죠. 레이어 2 코인이라든지 DID 코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섹터가 있고, 이 섹터별로 코인들이 오를 때 같이 오르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 나가서 알트코인 매매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쭉 보셔야 되고, 선물 거래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공부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 투자할 때 꼭 우리가 스탑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되고, 격리와 교차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물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아시고 매매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차트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함께 진행을 하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차트만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상황이 뭐 지금 전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은 뭐 CPI 지수가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뭐 물가나 금리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질 거다 오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분석법을 모두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모두 교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알트코인들도 섹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한 이유들, 여기 보면은 평단가 대비 대략적으로 5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이유들이 기본적인 분석이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 차트를 융합을 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매물대도 있고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 손절 걸고 익절 여기서 해서 익절을 마무리를 했겠지만, 내가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스탑로스를 여기다 두고 익절은 이 고점을 넘길 때 익절을 해야겠다라는 식의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깨닫고 심도 있게 좀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배경 지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오르고 떨어질지를 예상해서 매매를 하지 말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만 방향성을 맞추는 매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방향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방향성을 맞추고 실제로 이 방향성대로 될 확률도 저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피터 린치도 우리가 이런 향후 장세를 예측할 수 없고 이거를 깨닫기만 해도 고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오로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매매만 진행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우리는 고민한 매매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무리 못해도 오늘 구한 자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반응이 대략적으로 0.7% 정도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을 우리가 오늘 잡았는데, 그런 타점들에서 반응이 나오는 그런 매매, 그러니까 손절가는 되게 짧게 들어가고 익절가도 손절가만큼 짧게 해서 그냥 손절할 때 0%, 익절할 때 0.5%지만 이거를 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뭐 10배를 한다면은 손절할 때 5%, 익절할 때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매매들을 우리는 한다. 그래서 그 타점을 잡는 거, 그 타점을 컨퍼런스 존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컨퍼런스 존에서만 매매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매를 할 때 여러 가지 RSI 지표 사용 방법이라든지 추세선, 지지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매매를 하죠. 더블 바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롱이 될 겁니다. 뭐 이제 뭐 웨지형 패턴이 나왔으니까 뭐 하락할 겁니다. 상승할 겁니다. 이런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매매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오로지 타점, 이 컨퍼런스 존을 찾는 매매만 한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 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 근거들이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런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건 기초편에서만 이렇게 6개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기술적 근거들은 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그 중에 기술적 분석 중에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저번 주에 배웠던 이 매물대에 대해서 복습 한 번만 하고 피보나치를 바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매물대를 우리가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건 뭐였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하락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락하고 있을 때 저항 구간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음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음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은 이 초록색 양봉 캔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봉 캔들 자체가 저항 구간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저항 구간을 여기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 구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음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런 양봉 캔들, 제가 초록색으로 마스킹한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 음봉 캔들, 이 빨간색 음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은 이 초록색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초록색 캔들이 바로 저항 구간이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은 이렇게 찾는 거고, 반대로 이제 지지 구간은 또 이렇게 찾는 거죠. 초록 색깔 양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음봉이 다시 지지 구간을 하는, 지지 역할을 하는 지지 오더블럭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표시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위에 이렇게 표시한 이 세 개의 저항 구간은 여기는 저항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체크를 한, 표시를 한 구간은 지지 구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 방향성은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방향성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방향성을 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성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런 저항 구간들에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저항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거의 대략 1%의 하락이 나온 거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양봉 캔들, 이 음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이 이 양봉 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봉 캔들인데 여기가 저항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 구간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한 2% 정도의 하락이 좀 나와줬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런 저항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짧은 흐름이라도 하락을 주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우리는 잘 찾아내서 단기 흐름을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라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공유를 드리는 와중에 첫 번째로 배운 내용 중에 하나는 매물대를 찾는 법, 저항 구간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음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양봉 캔들을 찾아서 그게 저항이 될 수 있는 저항 구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양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 캔들이 웬만하면은 이런 캔들이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양봉 캔들이 이런 캔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꼬리가 있고 몸통이 좁은 캔들이면 캔들일수록 지지 역할을 잘하는 오더블럭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들을 찾아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들을 찾아내는 단순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타점을 어떻게 미세하게 잘 잡아냈느냐는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딱 들었을 때 정말 이해하기는 쉬웠을 거예요. 그래, 너 말대로 이런 떨어지는 음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이 초록색 캔들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또 음봉 캔들의 이 떨어지는 캔들의 이 반대 색깔 캔들에서 저항이 나오니까 너 말대로 여기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가면 되는 거라는 거네 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거는 대부분이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이 넓은 이 구간에서 도대체 어떤 미세한 타점들을 잡아내서 그 짧은 프레임에서의 그 단기적인 하락을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어떻게 하는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반등 구간을 예측을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한 다음에 이제 어디서 도대체 반등을 할지를 예측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럼 다시 상승을 이어나갈까를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자주 활용을 하고 대부분 다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등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인데, 저희는 이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어떤 구간에서 반등이 더 잘 나올지를 보는 거예요. 이 개념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계속 떨어지다가 도대체 어디서 재차 이 고점을 넘기는 반등이 나올 것인지를 찾는 게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확률 높게 반등이 짧게라도 나오는지를 찾는 매매를 할 거예요. 우선은 피보나치 되돌림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뷰에 들어가셔서 여기 피보나치 되돌림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요, 우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모두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똑같이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0, 0.236, 382, 0.618, 0.786, 0.705, 0.886, 1. 그래서 이 구간들은요, 모두 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구간들이에요. 예시를 하나 들면은 이해 안 되셔도 괜찮은데,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때는 도대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야, 모르죠. 어디서 나올지. 하지만 피보나치 되돌림을 긋는 것만으로도 어떤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일단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 하셔도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은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피보나치라는 게 어떤 개념에 의해서 진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피보나치 수열, 이탈리아 수학자 다들 아시죠?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1.618이라든지 이런 0.618은 황금 비율로 알려져 있고 피라미드 건축에도 사용되었던 비율이에요. 근데 이게 왜 주식시장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시장이 어쨌든 사람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비율들이, 그리고 이런 비율들에서 실제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보나치 수열로 만든 이 피보나치 반등 구간에서 실제로 반등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표 누르고 피보나치 되돌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제가 공유드린 0.382, 0.5618, 705, 786, 886을 꼭 기록을 해주시고요. 원래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제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그리고 다른 분들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가 만약 고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저점과 고점을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사용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인 저점에서 고점인 오른쪽 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쭉 뜰 거예요. 보통은 강세장에서는 236이나 382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은 0.5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아니면은 보통 0.5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좀 약세장이다 하면 이제 이 618 구간이나 786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피보나치를 가르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르치는 피보나치에 대한 이해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우리가 피보나치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의미가 있는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도를 해준 다음에, 작도를 한다는 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눌러주고 저점과 고점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236, 382, 0.5, 618, 705, 786, 886은 모두 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 구간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저항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지지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 구간은, 그러면은 아까 파랑 색깔 음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은, 또 텍스트로 눌러가지고 지지 구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제가 초록 색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이 빨간색 캔들이 지지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ICT에서 오더블럭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은 세력들이 매수 주문을 많이 넣은 매수 밀집 구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더블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지지 구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지지 구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지지 구간이 너무 넓잖아요.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매수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타점을 잡기 위해서 세밀한 타점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합니다. 이거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첫 번째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차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돼요. 이거 차트가 생기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점이 여기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이걸 교육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왼쪽에 있는 이 저점 있죠, 왼쪽에 있는 이 저점부터 이 고점으로 연결하면 안 되나요 해서 이렇게 긋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냐면, 여기서부터 고점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보세요. 고점은 여기인 거예요. 이 저점에서
저점에서 발생된 고점은 여기인 겁니다. 지금 고점이 저점에서부터 발생된 고점은 여기지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저점에 대한 고점은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트가 진행이 되니까 이 저점부터 오른쪽 고점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지지 구간은 여기 구간인데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그었을 때 이 382랑 0.236이랑 여기 0.618, 705, 786, 886 모두 다 지지 구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지지 구간 중에 이 236은 사용을 안 하면 되겠죠. 왜냐? 여기에 있는 이 지지 구간이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인데 이 오더블럭 지지 구간과 겹치는 구간은 382 구간이니까 매수를 할 때 굳이 236에서 그냥 단일 근거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 382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0.5 구간도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피보나치 되돌림이.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지 구간과 이 0.618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할 수 있는 타점, 너 어디서?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 피보나치 되돌림과 오더블럭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8520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어디서 매수를 한다고요? 10602 여기서 매수를 진행해야겠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많은 리딩방 방장들이 매매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지지 구간들을 범위로 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잖아요. 뭐 전략 공유를 할 때 제가 그냥 알트코인으로 예시를 들면은 롱 포지션 해가지고 여러분들 100원부터 120원까지 매수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손절은 뭐 예를 들어서 90원에 손절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120원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100원까지 내려오면은 손실률이 너무 커지게 되고요. 반대로 100원에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은 120원까지만 갔다가 올라가면은 수익을 못 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전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딱점, 그러니까 딱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딱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이고, 피보나치 되돌림 중에 우리는 236도 쓸 수 있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각각의 레벨들은 다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 0.236, 382, 618 이 각각의 레벨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너 어디서 매수할래? 라고 하면은 아까 지지 구간으로 우리가 표시를 했던, 그러니까 마스킹을 했던 이 오더블럭과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 겹치는 단순한 이 108520 그리고 106602 이 두 군데에서만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상승 파동의 되돌림은요, 저점을 누르고 고점을 눌러서 사용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락 파동은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냐면 고점을 누르고, 지금 고점이 여기죠. 그리고 지금 저점 어디예요? 여기죠. 지금 저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 여기죠. 지금 저점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파동은 저점과 고점을 클릭해서 사용을 하고, 고점과 저점을 클릭을 해서 하락 파동을 사용을 합니다.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0, 382, 0.5, 618, 705, 786, 886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반대로 하락 파동은 1, 0.886, 786, 705, 618, 0.5, 382 이렇게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모두 다 저항 구간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하락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은 오로지 다 저항 구간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상승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은 다 지지 구간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면은 제가 그 다음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 좀 설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오더블럭을 구할 때는 이 캔들이 조금 오밀조밀한 게 좋고, 캔들의 꼬리가 좀 길면 길수록 더 지지의 역할을 잘하는데, 그 캔들의 색깔이 저항 구간은 하락 파동에서 초록색 캔들인 거고, 지지 구간은
상승 파동에서 빨간색 캔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되돌림은 지지 구간을 구할 때 상승 파동인 저점과 고점, 즉 상승 파동이 내가 이거다, 이게 상승 파동이다 라고 해석을 했으면은 상승 파동을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점과 고점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자, 규칙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236, 382, 0.5, 618, 705, 786, 886은 모두 다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저항 구간을 구할 때는 지금 하락 파동이 뭐예요? 이게 하락 파동이죠. 이렇게 떨어진 게. 그러면은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 저점이죠. 저는 지금 여기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열로 늘린 겁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단순하게. 그래서 이 하락 파동에 대해서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 계속 왼쪽부터 오른쪽은 동일해요. 지지나 저항이나. 단순히 하락 파동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거고, 여기 있는 이 886, 786, 705, 618, 0.5, 382, 236은 모두 다 저항 구간으로 활용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숏 포지션을 0.236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382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0.5, 618, 705, 786, 886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서 들어가겠어요? 786이나 886에서 들어가야겠죠. 왜냐? 지금 여기랑 겹치니까. 그쵸?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할 때 오늘 이 구한 자리도 어떻게 구했는지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0.5 여기서 사야 되는 건 알겠는데, 0.382에서 사야 되는 것도 알겠고 618도 사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매수 구간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았잖아요. 그럼 손절 구간은 어떻게 찾냐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교육을 해요. 0.382에서 잡았으면은 0.382에 가장 근접한 저점으로 이제 손절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0.382에서 샀으면은 0.5 구간의 손절가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보세요. 자, 내가 0.382에서 매수를 한다고 계획을 해서 382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으면요, 여러분들의 손절가는 0.5가 손절가가 되는 겁니다. 자, 쉽죠, 여기까지. 근데 제가 하나만 더 꿀팁을 좀 드릴게요. 꿀팁이 뭐냐, 여러분들이 0.382에서 매수를 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0.382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좀 올라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의 수익폭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반대로 어떤 생각을 좀 해보면 좋냐면, 이게 떨어졌는데 0.382에서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게 나오긴 나오고 0.5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0.5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0.382에서 매수를 하고 0.5보다 살짝 아래다가 손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이거는 진짜 꿀팁입니다. 이거는 트레이딩에서 좀 꿀팁인데, 0.382에서 진입을 하고, 원래는 대부분 차트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그냥 그 다음 레벨에다가 손절가를 걸어라, 그리고 이제 1대1 맞춰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살짝만 내리게 되면은, 물론 손익비가 조금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나 혹은 운이 좋게 0.5까지 떨어졌는데 반등이 나오나, 우리는 두 가지 구간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떨어지더라도 본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매수 전략은 어떻게 짜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보나치 레벨에서 매수 진행하고요. 너 0.382가 매수 구간으로 찾아냈다며. 그러면은 너 여기서 매수 진행해. 그리고 나서 손절은 그 다음 레벨인 0.5 레벨보다 살짝 아래에 걸어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제가 여기서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손절가를 여기다 거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손절가를 이런 식으로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요, 지금 수강생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한 달에 3,000달러, 6,000달러씩 계속 수익을 내요. 2주, 3주 만에 그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어디 가도 못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장담할게요.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 기법은 진짜 웬만해서는 이것보다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한번 배우시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확장은요, 여러분들이 파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피보나치 이제 확장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나치 확장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진행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간단하게만 좀 진행을 하고 넘어갈게요. 피보나치 확장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파동이 내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혹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저는 파동을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파동이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 기반 확장이라는 툴을 눌러주신 다음에 상승 파동은 저점 그리고 고점 그리고 저점 이렇게 해서 딱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 1.618에 맞고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신기하죠 이거. 그래서 이런 자리들 제가 여기서 숏을 공유를 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숏을 드리긴 드렸었거든요. 124K인가 해서 125K인가 해서 제가 숏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냅니다. 피보나치 확장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쓴 것은 항상 제가 지지 구간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피보나치 확장 같은 경우는 상승 파동에 대해서 내가 활용해서 구한 구간이 다 저항 구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려요. 제가 이 추세 기반 확장과 이 피보나치를 같이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좀 헷갈려 하니까. 내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완벽하게 지금 이해하신 분들만 확장을 좀 들으시고, 내가 좀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이 조금 헷갈린다, 이거 조금 복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피보나치 확장을 좀 심화적인 내용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가르치는 이유는 방금 보셨다시피 확장은 정말 생각보다 좋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확장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트레이딩 뷰에서 피보나치 확장 툴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전 파동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상승 또는 하락의 목표가가 어딘지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리면 도대체 어디서 눌림을 줄까? 상승 파동에 대해서는 지지 구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눌림을 주고 상승을 다시 할지 구하는 거니까. 근데 확장은요, 도대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를 찾는 도구이기 때문에 반대로 저항 구간을 찾아냅니다. 다시 상승 파동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은 지지 구간을 찾아내는 거라면, 피보나치 확장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를 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구하는 도구가 됩니다. 똑같은 상승 파동이지만 되돌림은 지지를 구하고 확장은 저항을 찾습니다. 이 부분을 엄청 헷갈려요. 제가 교육을 진짜 100명이 넘는 이제 수강생들 더 교육을 했죠. 거의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헷갈려해요. 지금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지지 구간을 찾았지만, 내가 이 상승 파동으로 피보나치 확장을 이런 식으로 그으면은 내가 구한 이거는 저항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걸 저항 구간으로 구한 건데 이 저항 구간이랑 여기랑 겹치네? 그럼 여기서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말했죠? 이거는 지금 내가 구한 이거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과 이 지지 구간이 겹친다고 해서 매매 활용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확장 툴을 활용을 하고, 이제 상승 파동에 대해서 첫 번째 저점을 누르고 두 번째 고점을 누르고 세 번째 조정 저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저점을 클릭을 하고 두 번째 고점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두 번째 고점 여기인가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정의 저점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신기하게도 지금 이 0.618 제가 구한 자리예요. 여기서 제가 숏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숏 들어간 거 지금 꼬바 채널에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려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공유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피보나치 확장 레벨도 이렇게 저항의 구간에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어서 다시 설명을 좀 도와드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승 파동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상승 파동의 저점, 고점, 저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1.13, 1.618 이런 구간들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구간들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은 저점과 고점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상승 파동의 되돌림 구간, 되돌림이 뭐예요? 지지 구간을 찾는 거였다면은, 이거는 이 조정 파동까지 다 나오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을 우리가 찾았죠, 이미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그래서 상승까지 나왔을 때 여기서 저항의 구간을 찾는 겁니다. 저항의 역할을 도대체 어디서 할지 이거를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는데, 자 이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점, 고점 여기로 보시는 분들은 고점 그리고 저점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0.618, 1, 1.618, 2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아까 1.13도 이야기를 했지만 1.13은 요즘에 잘 안 맞아서 잘 활용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0.618, 1, 1.618, 2 이 정도, 뭐 3 이렇게도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해 주시고요. 저점 그리고 고점 여기서 이 고점으로 보시면은 그 다음 저점 여기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저점이 여기고 고점이 여기까지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고점, 저점 이렇게 보시면은 이 0.618이 저항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보니까 저항 구간이 여기에 3,451달러도 있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도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죠. 미리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저항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뭐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방금까지 저항 구간은 어떻게 구했어요? 상승 파동에 대해서 저항 구간을 구했죠. 그럼 지지 구간은 제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지지 구간은 하락 파동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그 다음 저점, 그 다음 지금 고점이 여기죠. 고점 이렇게 해서 딱 그어주면요, 진짜 신기하게 지금 이게 지지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 이 지지 구간에서 반등, 이거 보이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차트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점이 나왔고 여기에서 저점이 나왔고 지금 고점이 여기 나왔네 라고 하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고 이제 차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근데 이 0.618에서 신기하게 반등, 그리고 또 쭉 보니까 1에서 반등, 1.618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여기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확장이 생각보다 지지의 역할과 저항의 역할을 하는 구간들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만 잘 이해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구한 것처럼 상승 파동으로는 저점, 고점, 저점, 하락 파동으로는 고점, 저점, 고점, 방향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입니다. 갑자기 간혹가다 고점, 저점, 고점이라고 하니까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틀린 방식입니다.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 저점, 고점, 지금 고점 이렇게 순서대로 그어주시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 구간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는 이제 고점, 저점, 고점인데 지금 고점, 저점, 고점을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다른 분들이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은 고점, 저점, 고점이라 했지 고점, 저점, 고점이 지금 여기니까 고점이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승 파동,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프레임이 어디예요, 여러분? 자, 다시 프레임에 집중하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프레임이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이 구간에서 오로지 이 구간에서만 오로지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저점과 고점을 활용해서 작도를 하신 거고,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초록색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오더블럭으로 작도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만. 그러면 이 구간에서만 추세 기반 확장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추세 기반 확장을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고점은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점, 지금 저점 어디예요? 내려가서 여기죠. 이 저점으로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면은 지금 고점이 없기 때문에 작도를 할 수 없어요. 이 저점으로 작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으로 작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매매 쉽게 활용하는 피보나치 되돌림만으로도 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장은 계속 어렵다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거는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지지 구간이 여기랑 여기구나, 그리고 또 여기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 구간들에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겹치는 구간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뭐 이거랑 뭐 이거랑 뭐 겹치는 지지 구간은 이 레벨 혹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2.618일 것 같거든요. 2.618 이 레벨이랑 0.38이랑 이 오더블럭이랑 이렇게 세 개나 겹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확장도 겹치고 되돌림도 겹치고 오더블럭도 겹치네 해서 여러분들이 108520 이 자리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자리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확장은 좀 어렵죠. 그리고 확장에 대한 꿀팁을 하나 또 공유를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심화 강의에서만 공유를 드려요. 사실 확장에 대한 꿀팁은 어떤 꿀팁이 있냐면 0.618, 1.618에 집중해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 0.618이 그냥 다이렉트로 뚫리고 1에 왔는데 또 1도 다이렉트로 뚫리잖아요. 그러면 1.618에서 반등이 거의 95% 확률로 나옵니다. 그리고 0.618에서 뚫리고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1이나 1.618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조금 어렵죠? 아마 이제 제자방 분들이 공부를 저랑 엄청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어디 리딩방이나 뭐 사실 저한테도 전략을 받을 필요가 없긴 해요.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보통이고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더라도 그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일단 피보나치 스탑헌팅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되돌림이 다 이탈이 됐을 때 지지 구간을 찾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 모든 구간들이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남은 반등의 가능성의 구간을 찾기 위한 보조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반등 못하면 이제 추세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피보나치 스탑헌팅 레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이유는 요즘에 ICT 스마트머니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유동성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실 텐데, 요즘은 세력들이 저점을 스탑로스로 털고 급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되돌림 구간들을 일부러 깨고 나서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스탑헌팅 구간이 오히려 남들이 다 무서워서 파는 지점,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기에 다 도망가는 지점, 그 지점에서 우리는 바로 매수를 진행을 한다. 그 구간을 찾는 방법이 바로 피보나치 스탑헌팅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주요 레벨들은 이렇게 돼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1.13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1.272 1.414, 1.618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활용을 해요. 자, 제가 어떻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긋는다 그랬죠? 저점과 고점을 활용을 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긋는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게 다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애초에 할 때 여기다가 뭐 1.272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1.272,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얘기했죠? 1.414, 어떤 것도 얘기했죠? 1.618까지 이야기를 드렸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지 구간들이 모두 다 이탈이 되었을 때는 어디서 반등이 된다? 여기서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예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템플릿을 누르면은 피보나치 되돌림과 스탑헌팅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고 클릭을 해서 그냥 스탑헌팅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스탑헌팅만 나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저점과 고점을 그었는데 다 이탈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그때 스탑헌팅 레벨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보면은 스탑헌팅 레벨인 1.414 구간에서 딱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랑 여기에서 차례대로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제가 1.13은 잘 안 쓴다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1.13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탈된 구간을 이렇게 잡아낸다. 그리고 또 피보나치 되돌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그어서 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1.272에서 반등이 쫙 하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탑로스는 만약 1.272에서 잡았으면은 어디에서다가 스탑로스를 잡으라고요? 그 다음 레벨에 살짝 아래 여기다가 손절가를 잡으라 그랬죠. 그러면 익절이 되었겠죠. 대략 손익비가 1대4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괜찮은 전략이었겠죠.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되돌림 구간들을 다 이탈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그 구간을 바로 스탑헌팅 레벨이라고 하고, 스탑헌팅 레벨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항 구간도 비슷한 맥락으로 구하시면 돼요. 만약에 저항 구간을 구할 때 고점과 저점을 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을 하죠. 되돌림이 다 이탈이 되고 올라갔으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저항 구간은 이런 구간들이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항 구간이 오더블럭이랑도 겹치고 1.414랑도 겹치죠. 오더블럭이랑 겹치고 1.618이랑 겹치죠. 근데 이걸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었을 때 되돌림으로 바꿔볼게요. 0.786이랑 886이랑도 겹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진짜 무조건 높은 확률로 반응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구간들이 겹치는 구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더블럭도 있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고 피보나치 스탑헌팅 레벨도 있고 피보나치 추세 기반 확장도 배웠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들을 잘 활용해서 짜고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가시면은 사실 진짜 웬만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매매를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강의 다 듣고 나서 제 전략을 보시면은 저렇게 전략을 짰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겠구나를 아시기 때문에 진짜 무조건 나지 않을까요? 수익이? 그래서 저는 꼭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매매를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전자책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이
VPVR 지지라인 매물 때 오더블럭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가 진짜 레전드죠. 이제 청산매. 이제 이거를 솔직히 풀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걸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시들도 이렇게 공유를 드렸어요. 이 파랑 색깔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작도를 이렇게 쭉쭉 하죠. 그럼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추세 기반 확장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좀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겹치는 구간에서 매매를 기다리면은 여기서 반응이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전략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지금 구한 이런 자리들이 스윙 자리가 되는 거예요. 스윙. 그러니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단타로 공유 드리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은 이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매매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작도 다 같이 해서 공유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도 있고 오늘 연습 강의도 있으니까 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자리들도 공유를 드리는 이유가,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빨간 색깔 음봉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인 이 초록 색깔 양봉 캔들이 저항 구간을 한다. 근데 이 저항 구간을 하는 이 캔들 자체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리고 꼬리가 좀 길면 길수록 더 저항의 역할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음봉이 나오고 또 여기에 양봉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번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항은 좀 저항의 역할을 좀 잘해줍니다.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피보나치 되돌림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제가 본 거고, 그 다음에 추세 기반 확장 어떻게 긋겠어요? 추세 기반 확장은 뭐 이거를 이렇게 올렸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저점, 고점, 저점 이런 식으로 긋겠죠. 그러면은 추세 기반 확장에 의해서는 여기 자리가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작도를 해서 공유드린 이제 진입가가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이유는 1부터 조금 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0.5보다 살짝 내려서 이렇게 제가 매수 구간을 세팅을 했죠. 뭐 이건 0.5를 누린 구간이니까 뭐 0.618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손절가는 어디다가 뒀냐면은, 어디다가 뒀겠어요? 당연히 0.5에서 매수를 한 거니까 0.618 뒤에다가 뒀겠죠. 0.618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우리는 한다. 그래서 방향성을 맞추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타점에서의 그 단기적인 반응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진짜 얻어 걸리면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방향성도 맞추고 타점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파동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내가 이것까지 해석을 해서 이 타점을 잡았어. 근데 나는 스탑로스를 여기다 뒀네? 그러면 손절은 이만큼인데 익절은 이만큼이 되네? 그런 경우에 시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정액 배팅을 100만원씩 진행을 하면서 100만원의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정액 배팅에 100만원 매매를 했는데 손익비가 좋아서 막 700만원, 800만원 수익이 나는 때가 있잖아요. 손익비가 1대 7대1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갑자기 나오거나 뭐 5대1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산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PA 기법의 장점 자체는 저는 승률도 높은데 손익비까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저는 되게 큰 장점이고, 우리가 진입할 때부터 진입, 손절, 익절을 다 세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대응의 영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면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공유드린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타점으로 치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타점이잖아요. 근데 저라면은 이제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은, 지금 이제 스탑로스가 11900이에요. 손익비 중심으로 들어갔다고 했으면 11900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스탑로스인 건데, 저라면은 스탑로스를 여기로 낮추죠. 왜냐? 여기를 돌파를 하는 순간 여기 스탑로스는 당연히 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가 고점이 형성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올라와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사실 여기 고점도 돌파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에다가 손절가를 잡으신 분들은 여기에 손절가를 잡을 이유는 없고, 손절가를 여기로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런 대응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하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반응이 좀 나와서 여기 이런 데까지 좀 떨어져 줬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받고 올리는 거는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본전 스탑을 잡던지 아니면 지금 자리부터는 뭐 여기서 본전 스탑을 잡던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유도리 있게 판단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매가 또 재밌을 거고, 아 나는 뭐 이런 대응들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코바 커뮤니티 인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롱 포지션도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렸잖아요. 내가 롱 포지션 잡을 때 어떻게 잡았겠어요? 이거 이렇게 잡았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그어서 저점과 고점을 통해서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승하는 캔들의 반대 색깔 캔들 찾으라 그랬죠. 이 캔들 15분봉에서 보이시죠? 30분봉에서 그럼 이게 오더블럭이고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0.382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근거 솔직히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솔직히 0.382보다 살짝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노린 거예요. 사실은 한 100달러? 여기 이 부근이라고 적은 이유도 95에 딱 맞출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한 50달러? 약간 이런 구간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탑로스를 제가 엄청 타이트하게 잡았죠. 스탑로스를 거의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전략이냐면 이 오더블럭에서 반등 나오는 거 먹어보겠다. 만약에 이 오더블럭 그냥 이탈하는 순간 손절하겠다의 전략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382에서 진입하고 손절가를 여기에 잡는 게 정석적인 매매지만 그냥 완전 타이트하게 매매를 진행을 했다는 점.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전략이 여기서 진입을 했고 여기서 손절하는 게 나는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여기서 접근하고 여기서 손절하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라올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근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실전 매매까지 제가 공유를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돼서 아무래도 심화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자책 1권에서는 엘리엇 파동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전자책 3권 정도 가시면은 이제 엘리엇 파동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